울산의 각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100여 명이 접종을 끝마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울산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개학 연기 없이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3자 대결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원해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됐습니다. 이제는 더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김연경 앵커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겠습니다. 울산은 오늘부터 각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100여 명이 접종을 끝마쳐서 접종률이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중대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상태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5세 미만 입원 환자 가운데 컨디션이 좋지 않은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 75명이 순조롭게 접종을 마쳤습니다. 일단 백신을 맞으니까 마음적으로는 안전하지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와 2차 접종을 8주 간격으로 나눠 맞아야 합니다. 1차 접종 후 3, 4주가 지나야 항체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병원은 한순간도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역성이 생기는 것들은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우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 44곳과 요양시설 37곳으로 5,566명이 대상자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1,398명이 접종을 마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종률은 25.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반응은 모두 6건이 보고됐지만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에 공급된 1차 백신은 7,800명분, 오는 4일 추가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진다 해도 울산의 전체 접종 대상 79만 5천 명 대비 현재 접종률은 0.18% 수준이어서 집단 면역을 갖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한 달 이상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었죠. 올해는 예정대로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확대하면서 70% 이상이 등교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이 한 줄로 서 있습니다. 학교는 처음 온 거라 입구에 모여서 함께 교실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입학식은 코로나19 탓에 못하는 상황. 학부모들은 담장에서 입학하는 자녀들의 사진을 찍는 등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입학식 못해서 너무 섭섭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이제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등교해 각 반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난해에는 원격 수업 해가지고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고 심심했는데 이번 연도에 학교에 오니까 정말 좋았어요. 올해는 예정대로 개학만 한 게 아니라 등교 수업도 확대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입시를 앞둔 고3만 매일 등교했는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과 특수학교 대상자도 매일 등교합니다. 또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학교 규모도 300명에서 400명 이하로 늘렸습니다. 교사들 역시 등교 수업 확대를 환영합니다. 아무리 이제 쌍방향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부대끼면서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산 교육이기 때문에 대면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올해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대한 학습 효과로 짝지 없이 책상을 띄우거나 손소독,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개학 첫날 전체 학교의 40%는 전교생이 모두 등교했고 나머지 60%는 3분의 2가 등교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울산에서 코로나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016명이 됐습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20대는 지난달 22일 확진된 울산 100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여서 추가 동선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7 남구청장 재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3자 대결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재선거가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4월 7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전 남구청장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서동욱 전 남구청장, 진보당 김진석 전 남구의원 3자 대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전 남구청장 권한대행은 후보자 경선 여론조사에서 45.6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석겸 예비후보는 힘 있는 여당 단체장의 역할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선거가 녹록지 않습니다. 울산도 그런 상황이라 보지만 저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국민의힘 남구청장 공천자는 서동욱 전 남구청장입니다. 서동욱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가 김진규 전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만큼 집권 여당 심판론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의 행정과제로 두겠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해 연말 김진석 전 남구의원을 공천하며 일찌감치 선거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김진석 예비후보는 범시민사회의 진보 후보라는 점을 앞세워 서민과 노동자가 행복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민단체, 진보정당, 노동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반드시 남구의 희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월 7일 재선거에서 선출된 남구청장의 임기 기간은 1년 2개월. 그러나 내년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 민심을 가늠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 당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찾은 이낙연 대표가 울산시 공공의료원 사업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보선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광역시 이상 도시 가운데 울산과 광주, 대전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며 그나마 대전과 광주에는 대학병원이라도 있는데 울산은 그것마저 없다며 공공의료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오갔던 불편이 해소돼 더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고등법원은 규모가 큰 사건이나 행정소송, 선거소송 등의 2심 재판을 맡는 법원입니다. 울산에서는 한 해 500건이 넘는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는데 그동안은 울산에 고등법원이 없어 울산의 항소심 사건은 전부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건 당사자들이 부산까지 오고 가는 불편을 겪거나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를 울산에도 마련해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이어진 끝에 울산의 부산고등법원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 시민들이나 또 그걸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들도 부산이라는 먼 거리를 가지 않고 울산 법원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실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1개와 예비재판부 1개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 접수되는 항소심부터 울산에서 처리하는데 첫 재판은 다음 달 중순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양산 지역 주민들께서 쉽고 편안하게 다가와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더욱 충실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책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법원은 향후 고등법원 재판부를 1개 더 추가하고 원외재판부를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검찰도 원외재판부 설치에 따라 부산고검 울산지부를 신설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승격 24년 만에 이제 고등법원 재판부까지 설치되면서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아이오닉 5 생산 라인 투입 인원수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아이오닉 5는
생산 과정에서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30%가량 감소해 인력 투입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재 인력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회사 측은 공정 감소에 맞춘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이번 주에 협상을 통해 인력 투입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 전기차 아이오닉5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안전속도 5030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울산 지역의 과속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월 한 달간 계도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17,640건이 단속돼 지난해 같은 달 2,500여 건보다 76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낮춘 것으로 속도 위반 때 3월 말까지는 계도장을 발송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 내린 폭설로 교통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울산에서도 어젯밤 내린 눈으로 울주군 일부 산간 지역에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 새벽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울주군 성남로와 운문로 인근 도로를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린 눈이 쌓인 영남 알프스 등에는 눈꽃이 장관을 이루면서 설경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울산 지역에 내린 비는 66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2분쯤 울주군 온산읍 한 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조선소의 사회협력업체 소속인 이 남성은 약 20m 높이의 LPG 탱크 위에서 보온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일대를 한글 특구로 지정하는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중구는 시립미술관과 동원, 타화강 둔치 등이 포함된 원도심 문화의 거리 일원을 한글 역사 문화특구로 추진하기로 하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도로 통행 제한과 특허 출원 우선 심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양산업개발 이윤철 대표가 오늘 제20대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침체된 울산 경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성장축이 될 광역경제권 확산에 적극 동참해 울산이 글로벌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민 발의로 제출된 울산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가 오늘 울산시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는 울산시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나 예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자 주민 발의를 주도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울산시가 동네 자투리 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테마정원을 조성합니다. 대상 지역은 중구 성남동 원도심과 북구 화봉동 송정나들목 일대 등 두 곳입니다. 시는 테마정원이 조성되면 시민정원사와 마을단체 등과 함께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의약품 도매상 시설 관리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12개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대해 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3개 업소가 관리 미흡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소는 자동 온도 기록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가 미분양 산업용지를 중소기업 임대용지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지는 울주군 상북면 길전산업단지 내 미분양 산업용지 7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